안녕하세요. 짧은 남녀입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큰 추석 선물을 받는 추석 연휴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를 4대 0으로 이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 경기 분석 통해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팀 선발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보이지만 수비 시에는 에릭센과 라멜라가 양쪽 측면에서 상대의 측면 공격을 대비하고 공격 시에는 좁혀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며 4-4-2로 나왔습니다. 꾸준히 해리케인을 원톱으로 기용하던 포체티노가 뒷공간을 노리며 마무리하는 역할로 손흥민을 그 아래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며 손흥민 선수와 연계하는 역할로 케인을 사용하며 투톱 체제를 굳히기 시작했죠. 수비 라인에서는 워커 피터스의 부상으로 오리에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오리에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던 시소코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지만 라멜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오면서 이번 경기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라인업입니다. 4-3-3으로 경기에 나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로 중원에 5명의 선수가 포진한 4-5-1 포메이션임을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시에 자하와 슐롭이 압박보다는 허리에서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격 대부분이 역습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자하의 개인 능력에 대부분 의존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골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알더웨이럴트 선수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손흥민 선수에게 길게 찔러줍니다. 손흥민은 반대편이 아닌 가까운 골대로 마무리합니다. 이전 상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공격을 진행한 후였기 때문에 라인을 올려서 수비하고 있었던 것을 잘 노렸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빠르게 드리블을 하고 토트넘 공격진들이 중앙에 많았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오리에를 놓치게 됩니다. 판 아놀트의 자책골로 기록되면서 손흥민이 도움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세 번째 골 장면입니다. 중앙에서 윙크스가 반대편의 오리에를 보고 오리에가 크로스, 손흥민이 발리슛으로 마무리합니다. 타운젠트가 이전에 공격을 나간 후에 수비 복귀가 늦었던 것도 있지만 오리에에게 패스가 간 직후의 케인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가 패스가 감과 동시에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판 아놀트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오리에게 공간을 확보해 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골 장면입니다. 득점 시간을 보시면 디펜딩 서드에서 역습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라멜라가 득점하기까지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루트는 아마 훈련을 통해 좋은 성과로 만든 것으로 보이네요. 토트넘은 선발 선수 중에 8명이 A매치를 뛰고 왔습니다. 특히 모든 8명의 선수들이 최소 한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고 에릭센, 베르통원, 알더웨이럴트, 요리스는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매우 지친 상태였죠.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밀리보에비치만 A매치를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은 경기 초반에 리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후반 체력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 주도권을 미리 잡아놔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토트넘은 초반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속공으로 윙크스의 슈팅까지 만들어낸 것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토트넘은 기존 경기들과는 달리 중원에서 매우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5명의 선수가 중원에 포진되어 있어 토트넘은 최대한 측면과 중원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두 경기에서 2연승을 거뒀지만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해 PK를 허용하고 측면에서의 볼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결국 3번의 실점이 측면의 날카로운 슈팅 또는 크로스에서 나왔죠.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은 체력 안배를 위해서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맞서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만의 골이라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호지슨 감독은 크게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조금씩 공격 기회를 잡아나갈 때 전방의 선수들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찔러주고 헤딩으로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벤치에 앉아있는 벤테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벤테케는 결국 71분이 되어서야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벤테케는 투입된 후에 아쉬운 결정력을 보여주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한 수비 컨셉을 보여줬죠.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19개의 파울과 4개의 경고를 기록하면서 자하를 다소 거칠게 집중 마크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라운드에서 만난 아스톤 빌라의 경우에도 이런 방법으로 자하를 마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좌측 공격수 트레제게가 퇴장당하면서 0대0의 균형이 깨졌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경기 후반 라멜라의 집중력 저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해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멜라는 경기 후반 들어 패스 미스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중앙과 수비로 오가면서 체력 저하가 자연스러울 수 있었습니다만 대표팀에 다녀온 대부분의 팀 동료들이 끝까지 분전해준 모습과 대비하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기를 단 한 명의 선수로 요약한다면 열이면 열 손흥민 선수를 택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스카이스포츠, BBC, 후스코어드닷컴 등에서 모두 9점 이상의 평점과 함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한 오리에는 과거 아스날에서 활약했던 코트디부아르 대표팀 선배 에브에를 떠올리게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판 오널트의 자책골까지 유도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따라 워커 피터스를 후보로 밀어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토트넘은 19일 목요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올림피아코스고요. 이례적으로 새벽 1시 55분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이어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